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울 내용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할 부분은 여기를 좀 띄워 놓을게요.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요. 그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재빠르게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조선의 건국 과정을 빠르게 설명하면 무엇부터 시작했다? 그렇지.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 자, 이성계가 이화도에서 회군을 할 때요. 어느 사람이 요동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렇지. 최영 장군이 요동을 정벌할 것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성계가 이 위화도에서 군대를 회전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어느 나라가 이곳을 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치. 명나라가 철령 이북의 땅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영 장군이 요동을 정벌, 즉 명나라를 치러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이 있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죠. 그 다음이 돌아와서 과전법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권문세족에게 토지를 빼앗아서 신진사대부에 그 힘을 실어주는 것,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을 하더라. 거기까지 이해됐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한번 옮겨지는데 그 수도의 이름이 한양, 그렇지. 한양으로 도읍을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양 천도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조선의 건국 과정입니다.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고려의 건국 과정에 비해서 조금 더 쉬운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간에 굵직굵직하게 이야기가 이름이 좀 등장을 하니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두 번째, 왕 4명의 업적을 좀 알아보자. 특히나 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종과 굉장히 유사하게 왕권 강화를 주장을 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거나 호패법을 실시하거나 그쵸? 양전 사업을 실시하거나 또 무슨 일을 했었지요? 앞에 있었던 거 사병을 혁파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 그 다음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아버지가 있었던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중요시해서 그렇지 무슨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경연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현전이라고 하는 경연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었고 그것 말고도 그 사군육진이라고 하는 여진을 정복해서 사군육진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왜구를 진압하면서 대마도 스시마를 정벌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더라. 그리고 정말 많은 편찬을 하시는데 특히나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것을 우리 민족 모두 다 아는 이야기 요거 밑에 엔터 치고 갈게요. 너무 많으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할 뿐만 아니라 농사직설이라든지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그 농사법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만 있었던 거. 농사직설이라든지 칠정산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편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장려하는데 그 유명한 장령실이 이때 등장하고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세종 때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세조가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을 밀어내고 왕권을 강화하기 때문에 또다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더라. 그리고 종친이라든지 자신을 밀어줄 수 있는 왕권을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등용시킬 뿐만 아니라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도 폐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성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을 하는데 성종은 집현전을 이어서 홍문관을 만들어서 또다시 무엇을 강화하고 경연을 부활시키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의 집권 이렇게 완성된
법전이죠.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리고 세조 때 만들어져서 힘이 세졌던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하더라 라고 하는 것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그 많은 내용들이었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풉니다. 첫 번째, 밑줄 이 왕의 재위 기간으로 사실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선생님 풀어보니까 문제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다. 밑에 있는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럼 문제를 좀 풉시다. 몰라도 돼요, 밑에 있는 거. 자,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 이 그림은 이 왕의 명을 받은 최윤덕 장군 부대가 올라산성에서 여진족을 정벌했다. 어머, 여진족을 정벌했네. 여진정벌 그리고 사군 육진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누구 왕이다? 세종. 여기까지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등장을 해서 자, 1번 볼게요.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국벌이 추진되었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효종입니다. 두 번째, 2번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했다. 이거 정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아셔도 돼요. 3번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요거 광해군 때의 일입니다. 네, 모르셔도 돼요. 4번 에도막부의 요청에 따라서 조선통신사가 파견된 것은 1603년 이후에 있었던 에도막부가 설립이 되고 나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7세기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 정답은 5번이거든요. 아이고, 제가 어디다 표시를 한 겁니까? 5번입니다. 5번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고치고 왔습니다. 5번 계해약조. 정답은 5번이에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계해약조는 세종 때 144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은 세종은요. 훈민정음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1점짜리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여러 왕자를 해치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참형을 당하였다. 이에 정왕군이 도당으로 하여금 백관을 거드리고 소를 올리게 하였다. 후계자를 세울 때 장자로 하는 것은 만세의 상도인데 전하께서 장자를 버리고 어린 아들을 세웠으니 정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고서 여러 왕자를 해치고자 하니 화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친지와 종사의 신령이 힘입게 되어 난신이 참양을 당하게 되었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적장자인 영왕군을 세워 세자로 삼으십시오. 굉장히 깨림직한 이야기 많이 나오지요. 네, 요거 1차 왕자의 난에 대한 글입니다. 그럼 1차 왕자의 난이 들어갈 연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죠. 네, 1차 왕자의 난은 태종이 일으킨 거니까요.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여기까지 풀었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으로 다시 넘어갈 건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살짝 뭘 준비했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닌데 오늘의 약간 중간쯤 되는 에피소드쯤 되겠네요. 네, 그 내용을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요. 네, 시대 구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아니 이 여자 선생은 맨날 시대 구분을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제일 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힘을 빡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해하기 편하게 토막을 내는 것. 이걸 영어로 청킹이라고 하는데 청킹하는 것이 역사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앞서 지난번 얘기했듯이 세기별로 공부를 해주는 게 조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청킹을 한 걸 좀 토대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 16, 17, 18, 19세기에 있었던 시기 무슨 일이 있었지 요거를 한 5분간 설명을 좀 해볼게요. 조선시대는 조선 초기, 조선 초기에 4명의 왕의 업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 안 할 거예요. 근데 얘들아 조선 초기에 봐봐. 조선 초기는 우리가 이 올해는 아니죠. 3월 달에 느끼는 감정이랑 똑같아. 입학 초기의 감정. 뭐 할 거야? 나 열심히 해볼 거야.
아,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느낌의 조선 초기의 느낌이 힘 빡 들어가죠. 특히나 누굴 보면 알 수 있다. 조선 세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종은 뭐 했어? 웬만한 거 다 해요.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사회는 사회, 막 과학이면 과학, 막 예술이면 예술, 막 다 해요. 네, 군사면 군사 다 하죠. 그래서 이 15세기의 느낌은 아, 정말 우리가 막 학기 초의 느낌 열심히 잘해볼 테야.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그러고 나면요. 16세기에는 갑자기 이제 드디어 사대부가 등장하는 느낌입니다. 즉 양반이 등장하는 거예요. 양반, 에헴 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양반의 이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앉아서 성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리학이 도대체 뭐예요? 쌤 옛날 계속 막 성리학 하는데 성리학 뭐예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얘기하면 성은 인간 심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혹은 우주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다 뭐와 뭐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것이죠. 자, 여자, 양, 남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다. 혹은 하늘 땅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음양의 조화죠. 그런 것들을 다 보아하니 우주의 원리라든지 인간 심성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뭔가 합리적인 학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성리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성리한 거냐. 송나라 남송 때요.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한 학문입니다. 그것을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거의 들고 와서 신봉을 하는 그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세기는 뭐다? 양반이 등장하는 거. 에헴. 양반들은 뭐해? 앉아서 계속 책을 읽지요. 혹은 뭐 무술을 연습하는 무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16세기에는 그래서 뭐 했다? 과학에는 조금 덜 치중을 했다. 성리학에 집착을 했다. 그래서 뭐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16세기 말 1592년에 뭐가 왔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임진왜란이 온 겁니다. 네, 임진왜란이. 네, 16세기 초, 16세기 초래, 16세기 말. 그쵸? 그리고 나서 17세기에도 뭐가 등장을 했다. 17세기 초반까지도 호란이 등장을 했다. 외란과 호란의 시기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지요? 양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란의 시기가 요때 있었다. 양란의 시기니까 요때를 기준으로 조선의 이 전기와 후기를 나누겠구나. 전기와 후기를 나누겠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으시겠지요. 전기와 후기. 네. 양란을 기준으로. 아우 정말 손으로 그리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점점 이 메모장을 쓰는 방법만 어떻게 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쨌든 전기와 후기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을 17세기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사실은 이 양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는 안 바뀌었어요. 즉 조선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느 나라는 다 바뀌었느냐? 중국이 바뀌었고 일본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조선은 똑같아. 그런데 중국은 이때 명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넘어간다? 청나라로 넘어갑니다. 후금이죠. 이렇게 넘어가고요. 몇 년에 넘어가느냐? 1640년에 청나라가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44년에 명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쯤에 바뀌었구나. 그리고 나서 일본이 무슨 시대가 마무리가 되었지요? 전국시대. 네, 일본의 전국시대라고 해가지고 전국이 나라가 전체 다 싸우고 있는 시기, 네, 그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제는 이름 바뀔 겁니다. 일본의 말 발음 그대로를 써서 센고쿠 혹은 센코쿠 시대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어쨌든 일본이 센고쿠 시대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전쟁을 하는 그 시기가 바뀌면서 누가 집권을 하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을 했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었던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외란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외란이 끝나고 전국시대가 끝나고 외란이 끝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도 막부를 세우는 시기가 등장하거든요. 1603년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 일본이랑 중국은 모두 다 바뀌었던 시기가 17세기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동아시아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17세기에 18세기에 무엇을 겪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어지러웠습니다. 예송과 환국의 시기라고 해서요. 예송 논쟁. 누가 돌아가셨지?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였던 자의 대비가 몇 년 상복을 입을 거냐를 두고 싸웠었던 예를 가지고 논했었던 예속 논쟁과 환국 숙종 때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막 그 장희빈 등장하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17세기는 이 시기였다. 예송과 환국의 시기였다. 그러니까 정치가 굉장히 문란해지고 힘들어지면서 이것을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쇄신할 수 있어야 된다.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정조 시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영정조 시기에 있었던 정책을 우리는 무슨 정치라고 부른다. 탕평정치라고 부른다. 혹은 탕평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정조가 정확하게 1800년에 죽거든요. 19세기 시작하는 쯤에 정조가 확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주 어린 아들이었죠. 그 아들 이름이 순조, 네, 순조, 정조 아들 순조, 그 다음 헌종, 철종의 시기를 우리는 무슨 정치라고 부른다? 세도정치라고 부릅니다. 1801년부터 1862년까지 3대 62년간의 정치 형태를 19세기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도정치 시기.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할게요. 다시 갑니다. 15세기는 4명의 되게 열심히 하는 왕이 있었지. 대표적인 사람 세종. 다 해. 열심히 해. 학기 초에 우리야. 그런데 16세기 양반들이 성리학을 읊어대. 그래서 뭐가 약해졌다. 그렇지. 국방력이 약해졌다. 근데 우리만 약해진 게 아니라 어지러웠지. 왜? 일본이 뭐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끝내고 센코쿠 시대를 끝내고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했었던 외란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명나라가 약해지면서 청나라 후금이 등장하는 그러면서 고란이 발생하는 17세기는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가 어지러운 시기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뭐 했다? 예송과 환국으로 국내에서 정치가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영정조가 탕평정치를 실시하면서 뭔가 새롭게 쇄신하고 싶어 했고 정조가 일찍 죽으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어린 11살에 즉위한 순조, 9살에 즉위한 헌종,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인 철종 이래서 세도 정치가 등장한다. 이 세도 정치를 끝내는 그 인물이 우리나라 근대를 여는 그 인물 누구? 흥선대원군이다. 그렇구나. 이게 조선시대구나. 그래서 조선시대는 15, 16, 17, 18, 19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서비스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 이해하시면 정말 공부 잘 될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재빠르게 오늘 해야 할 내용들을 가보도록 할게요. 쌤 어디요? 네, 그러게요. 어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해야 될 내용이 네. 지방이 아니라 중앙행정조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나오고 있네요. 참으로 큰일 날 일이야 이 사람. 자 갑니다. 중앙정치조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 다 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관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삼사라고 부른다. 그 다음이 승정원,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 다 채우셨습니까? 잠시 세워놓고 다 채우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재상을 합의로 운영되는 최고 정모기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재상들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고요. 흔히 의정부는 약 몇 명쯤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그때 달랐다고 하는데 12명 정도가 기본입니다. 디폴트는 12명. 네. 그리고 이 의정부에서는 합의를 하면은 정책 결정을 하면 직접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6조입니다. 6조. 2호 예병 현공이라고 하는 6개의 조 이렇게 나와 있는 조 애들이 행정을 담당하는구나. 그 아래에 여러 관청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좀 애매하니까 조금만 줄여볼게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3사인데요. 3사에다 별표 좀 칠게요.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3사는 그 단순 회계기관이었는데에 비해서 조선시대의 3사는 대관과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앞에서 했었지요. 신라시대에는 사정부가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어사대가 있었으며 그 다음 조선시대에는 사헌부가 있었고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다? 감사원이 있다. 그래서 사자가 제일 중요하다. 감찰, 감사하는 기관이다. 사헌부. 국왕의 정치를 비판, 즉 간쟁하는 기구는 사관원이다. 사헌부와 사관원이 가졌었던 세 가지 특권 뭐다? 간쟁, 봉박, 서경권이 있었다.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홍문관은 무엇을 담당했다? 왕을 교육하는 경연을 담당하였다.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불렀다? 삼사였다. 삼사는 주로 뭐 하는 역할이다? 언론의 기능, 지금 현재 언론의 기능인데 권력 독점을 방지하고 부정을 방지하는, 즉 뭐야?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였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특징이었다. 조선시대 특징인가 시험이 잘 나오겠군. 그래서 별표 치라고 했구나. 그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왕권을 약화시키기만 했었던 게 이 나라였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왕권은 국왕권을 강화시키는 두 개의 기구가 있으니 승정원과 의금부입니다. 특히나 승정원은 지금의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을 도승지라고 부릅니다. 네,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이 그 사극을 잘 보시는 분들, 이 역사 덕후들은요, 보시면 도승지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역할을 했었던 승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왕의 큰 죄인, 즉 대역죄인이라든지 모반을 했었던 사람들을 다스리는 기구, 의금부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가 되겠네요. 그 외에 한성부라든지 춘추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균관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한성부는 지금의 경찰, 군대와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특히나 수도의 주변입니다. 수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거고요. 역사사를 담당하는, 즉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을 담당하는 춘추관입니다. 춘추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다? 봄춘자죠. 네, 봄추는요. 네, 가을 추자입니다. 무슨 말이야? 봄과 가을이 가듯이, 시기가 가듯이, 역사, 그 얘기구나. 그 다음 현재 지금도 있는 대학교 이름 성균관이라고 하는 곳은 최고 교육기관이자 성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저기 공자의 제자들을 제사 지내는 것도 담당을 했었던 게 성균관입니다. 현재 성균관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교하고 성균관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성균관 대학교가 자리 털을 잡을 때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성균관이 자리를 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요. 정치조직 보시면서 하나씩 까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왕권을 강화시키는 기구 두 개 뭐라고요? 네, 승정원과 의금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가 견제, 국왕권이라든지 신하를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탐구활동 요 글을 지금부터 읽어보실 건데요. 그 이유는 밑에 글을 써보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 글을 써보라고 할까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왜 쓰라 그럴까? 그러게. 자,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것을 자료 1번을 보시면서 그 당시 실시한 목적을 봐야 되는데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귀속시켰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이라고는 4대 문서, 즉 4대 문서는 뭐예요? 외교문서입니다. 네, 외교문서. 그 외교문서 담당하는 거 말고 중죄수, 중한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의 심의 말고 하는 일이 없었다. 왜? 왕권이 강화돼야 하니까. 두 번째, 육조는 각기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의정부에 품위하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헤아린 다음에 왕에게 아뢰어서, 왕에게 물어서, 왕의 전지, 왕의 허락을 받아.
그러고 다시 내려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림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빨라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국왕이 명령을 직접 육조에 내리고 보고를 직접 받는 이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육조 직계제. 국왕이 허락을 제가를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의정부에다가 내리고 명령을 내려보낸다 라고 하는 거, 보고받고 건의하는 이러한 형태 의정부 서사제. 즉 한 번 더 걸리니까 시간이라든지 더 걸릴 거고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 대신에 신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즉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는 국왕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는 태종과 세조가 추구하고요.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세종과 성종이 추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22페이지 다 적으셨나요? 잠시 세워놓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구나. 두 번째 거, 그죠?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상황을 좀 띄워놔서 고쳤습니다. 자, 고급 문제입니다. 43회 19번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백관을 규찰한다. 다시 말해서 신하들을 감시한다, 감찰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럼 무슨 기구가 생각나십니까? 사헌부가 기억이 나셔야 되겠지요. 사헌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부서인지? 네, 한성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고려의 3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고려 3사는 뭐 하는 기구였다? 단순 회계기구였다. 즉 이때는요 조선시대 호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2번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 거고요. 3번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위를 혁파된 것은 나중에 나오는 소격서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무격인 뭐라고 해야 되죠? 풍수지리? 아니죠, 죄송해요. 도교 기관입니다. 도교 기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도교 기관.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비변사입니다. 그런데 요거 비변사를 중요 체크 하나 해놓으시겠습니까? 비변사가 시험에 굉장히 곧잘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도 설명을 또 할 건데요. 요거 체크 한번 해놓으면서 이런 기구가 있었지 그런 거 눈에 한번 담아두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오품 이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에 대간의 역할에 세 가지의 특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간쟁이라든지 봉박이라든지 서경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쟁은 왕에게 가서 정치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충고하는 거. 봉박은 왕의 명령을 박하게 쳐내는 거. 서경권은 그 관리의 임명이라든지 법령의 그 시작 개폐 같은 것을 실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권한이 고려 대간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동일하게 이것은 조선시대에 조선 3사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가볼게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옥당, 옥서로 불렸었던 이곳에 관직을 역임한 인물들의 성명, 주요 관직, 본관 등을 기록한 책이다. 이것은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으며 집현전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었던 거 뭐야? 홍문관이지. 네, 홍문관의 별명이 옥당입니다. 옥당의 옥은 당연히 구슬 옥자지요.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죠. 그래서 사람들 옛날 사림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각이고 너무 쉬운 문제라서 1점짜리 문제네요. 재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 아까 봤었죠. 한성부의 역할. 2번 한성부와 사관원과 함께 홍문관 그렇지 홍문관 3, 4로 불렸었지.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검성안과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기용되었다. 이것은 나중에 정조가 만든 규장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이거 아까 보라고 했었던 그건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했었던 곳 되겠습니다. 이름 비변사. 5번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라든지 강상죄를 처벌하였다. 의금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